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무려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1953년 막 해방이 되어서 일본의 감정이 안 좋았음에도 일본으로 간 이유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선진국을 보고 배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했던 그 시기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환경 때문이었는지 성격 또한 내성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서 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건희 회장은 다른 사람들과 독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로 이건희 회장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홍사덕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와야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는 등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등 1950년대 후반 고등학생이 생각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사고로 독보적인 안목이 눈에 띄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시절 이건희가 홍사덕에게 느닷없이 일본 소학교에서 교과서 몇 권을 건네면서 네 일본어 배워놔라, 네 정도면 두어 달만 해도 웬만큼 할 끼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먹물 좀 들었다고 하는 고교생들에게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라 홍사덕이 그걸 뭐하러 배우노? 하고 뜨악하게 물었더니 일본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진 것은 일제감정기 시절 한국인으로서 어려웠던 사업을 성공해 확장시켰던 이병철 회장의 성과안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9남매 중에 8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들이 무려 7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처음부터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은퇴를 선언하고 복귀하기까지 2년 동안 삼성그룹의 회장직은 당시 후계자로 지목되던 장남 이맹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남도 처남도 아닌 3남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게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구조였는데, 이는 1969년 말에 이건희 회장의 형들인 이맹희와 이창희가 아버지를 청와대에 고발하는 사건, 일명 왕자의 난을 터뜨리는 바람에 후계구도에서 쫓겨난 탓이 큽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66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은퇴해 있다가 2년 있다 복귀하였는데, 그의 불만을 가진 장남 이맹희와 처남 이창희가 당시 정권에게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투서를 보냈다가 실패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삼남이었던 이건희는 삼성 회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장남과 처남의 이런 사건들로 인해 이건희 회장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후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에 있다. 이 말은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 입에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시작이 된 말이기도 합니다. 1974년 반도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당시 동양방송의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은 회사의 돈이 아닌 본인의 돈으로 한국반도체의 내국인에게 배정된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50%였던 이유는 반도체 분야가 미래에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GOP와 다양한 부분을 보았을 땐 아직 이르며 일본과의 격차가 최소 27년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이건희 회장은 본인 개인 돈으로 한국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시기 때문에 투자를 꺼렸던 이병철 회장도 그런 이건희 회장의 모습에 삼성그룹에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미국의 ICLL의 50% 지분을 삼성그룹이 인수하게 되고 1978년 한국 반도체에서 삼성반도체로 이름을 바꾸면서 반도체 강국 삼성전자가 시작하게 됩니다. 반도체 부분 1등의 행진은 시작되고 96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인류주의는 금융과 조선, 호텔, 건설, 테마파크, 병원 등으로 퍼져나가 그룹 전체가 글로벌 인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 중 하나는 이건희 회장은 굉장한 애견인이었습니다. 삼성을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애견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진돗개를 처음 기르기 시작하면서 애견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진돗개에 대한 사랑으로 1960년대에는 진도에 내려가서 우수한 품종의 진돗개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200마리의 개를 키울 정도로 애견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진돗개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75년에는 진돗개 애호협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인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한 결과 2005년에는 영국 견종협회 캔넬 클럽에서 진돗개가 대한민국 정식 견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영국 견종협회에서 주관하는 130년 전통의 명견대회 크로프츠 도그쇼는 명견을 가리는 세계 최고의 대회인데 삼성전자는 이 대회에서 1993년부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이 대회에 출전하는 유일한 국내 품종의 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안내견을 육성하는 안내견 학교를 삼성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또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안내견 학교와 달리 삼성의 안내견 학교는 전액 후원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탁월한 안목과 획기적인 인사 과감한 투자로 삼성은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일 뿐만 아니라 포브스에서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2020년 올해 미국 기업을 뺀 전세계 기업 중 삼성이 1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무려 브랜드 가치가 504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요. 전세계 기업 중 8위지만 미국 기업이 아닌 회사 중에 가장 순위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든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대략 2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재산순위 1위, 세계 재산순위 7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를 빛낸 큰별 이건희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